아침에 이불 정리하냐고. 아, 이불 정리요? 네, 아침에 이불 정리하세요? 아니요. 아침에 이불 정리하는지를 왜 물어보신 걸까요? 자기 개발을. 저는 약간 그런 거는 좀 항상 그 의문이 있어요. 어차피 다시 이불을 쓸 거면, 뒤집어 쓸 거면은 대체 왜 정리를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시 이불 덮을 건데 왜 정리하냐?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걸 궁금해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것처럼 어차피 다시 필 건데 왜 정리하냐? 대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둘 다 그대로 두는 결론. 자연스러운 상태로. 먼저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대답을 못 찾는다고 해서. 제가 참 인생이 많이 행복해졌는데 그게 뭔가 억지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훨씬 좋아지니까요. 그게 참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쓰면은 애쓸수록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모임을 간다,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그 공동체나 집단이랑 우리가 아예 유리돼서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직장 생활은 조금 특수하기는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어디 뭐 동호회를 하더라도 그렇고 다 이제 되게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사람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사는데 그 이유가 요새는 더 그런 게 그냥 내가 환영받지 못할 곳은 정말 굳이 필요한 이유가 없으면은 거기에 뭐 어떻게든 붙어 먹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기웃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심리학적으로도 보면은 초두 효과라는 게 되게 강해서 초두 효과가 뭐예요? 초두 효과가 그냥 이제 첫인상대로 간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느꼈던 그 인지적인 앵커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 말을 그냥 조금 다른 말로 하는 것 뿐인데, 그리고 그 초두 효과로부터 시작된 인지적인 차이가 각자 사람마다의 확증 편향을 통해서 계속 굳어지는 게 일반적인 인지 작용에 가까워서 처음에 자기가 인지적으로 딱 느꼈다 싶은 거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 사람은 양아치야,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고 그게 그냥 사람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얕은 수준의 가설이거나 억측이면 모르겠지만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론적 배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가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뒤집고 특히 집단적으로 그런 인식이나 분위기를 공유하는 순간 내가 거기서 뭔가를 바꿔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유능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유능해 라고 바꾸려면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퍼포먼스가 잘 드러나면 어디서든 점점 더 환영을 받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내가 무리를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내가 상호작용해야 되는 그 집단을 그냥 바꿔버리는 게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래서 이제 자꾸 뭐 스펙을 쌓고 배경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제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전과 후가 또 다르고 여러모로 다릅니다. 저는 물론 많이 발전을 했고 달라지고 했습니다만, 근데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어느 면에서는 유능하고 합리적으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런 평가를 어느 집단에서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설명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을 제끼면 됩니다. 제끼고 나의 유리한 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어주지 않아요. 이미 뭔가 처음에 첫 장에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냥 프레임을 깨버릴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프레임을 깹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지지 않고 각자의 생각 상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사님을 뭐라고 오해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오해를 한다기보단 약간 예를 들면 변호사 일을 하더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변호사 숫자가 많아졌는데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너네는 숫자가 많아지고 뭐 유능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이제 그냥 거래를 안 틀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되게 터무니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제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당신은 당신대로 하시고 나는 아쉬울 거 없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이제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막 설득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근데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정말 많은 경우에는 사람이 비싸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이 비싸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비싸진다라는 거를 좀 알아서 그러신지 아예 그렇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돈이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그게 좀 웃기죠. 애매한 갑질은 오히려 그게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이 기준이 엄청 중요한데 제가 주변에 전문직들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면 느끼는 게 되게 신기하게 자기가 속한 집단, 직업, 본인의 시간을 쏟아가지고 아무튼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증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이러거든요. 보면은 뭐 의사들 무슨 단톡방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자기는 얼마 벌고 있으면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직업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거긴 한데, 모든 전문직들 다 비슷하죠. 뭐 전문직들은 우리가 벌이가 얼마고 누구는 얼마 벌었다던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대기업 다니는 누구는 얼마 벌었다던데, 아니면 중소기업이면 뭐 대기업은 얼마 버는데 나는 여기 회사 다니는데 뭐 누구는 얼마 어떻게 해서 벌었다는데, 막 이런 걸로 이제 되게 또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런 비교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 집단 내에서 이제 생각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고, 요즘 세상에는 더욱더, 왜냐면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분야들 간에 교차적인 무언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병원을 개원한다고 하면 그 마케팅을 몰라가지고 병원을 갑자기 잘 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졌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 면허 따는데 가르쳐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되려면은 일단은 다른 분야를 되게 잘 알고 하는 것들이 엄청 훨씬 중요해지고 있는데, 근데 준 거를 자꾸 그거에다가 놓으면은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못 찾아요. 정말 해야 될 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왜냐면 중고 집단이 어차피 그것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로서 뛰어난 변호사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면 뭐 법을 잘 알고 뭐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근데 변호사를 해서 변호사 업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그러면은 잘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평생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뭘 배워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 속해 있는 집단 기준으로 뭘 해야 할지를 또 생각을 하고 그런 오해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공부해야 될 거를 공부를 못하고, 그게 되게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다 자기가 이제 애정을 갖고 있고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오히려 현선님이 있는 중고 집단 거기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성실성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맨날 약속 안 지키고 뭐 일도 대충 하고 뭐 이러는 거랑은 직업적으로 뭐 변호사들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뭐 그건 그거고 또 더 잘 되려면 그건 항상 뭐가 더 나은지를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죠. 누구든지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집 앞에 이제 뭐 버블호떡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장사 잘한다 그러면은 내가 변호사여도 배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배우려고는 잘 안 하죠. 다 세상에 배울 게 되게 많은데,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배우려고 하면 된다. 언제든지 변호사면 언제든지 변호사를 관두겠다는 거 아니지만, 제가 관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호떡 팔아도 잘 될 것처럼 버블호떡 먹고 싶다.